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뉴스가 많은데 이 세 명의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직구쇼가 선정한 오늘의 핫피플 3인방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핫피플 3인방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향수 홍보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알뜰폰 판매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향수입니다. 퍼퓸. 향수가 출시되었다. 빅토리 45, 47 승리, 강인함, 성공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빅토리, 스트롱니스, 성공. 성공은 영어로 뭐야? Success,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 장만하고 사랑하는 이에게도 선물하세요. 거의 뭐 옛날 이덕화 선생님의 트라이 광고 멘트 같아. 33만 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글을 올린 거예요. They are called Victory 45, 47 because they are all about winning, strength and success. 여기 나와 있군요. 그 향수들은 빅토리 45, 47로 불린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강함과 승리와 성공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향수 홍보에 나섰습니다. 남성용과 여성용이 있나 봐요. For men and women 이라고 돼 있어요. 당신과 사랑하는 이를 위해 성공하라고 트럼프 대통령 젊을 적의 모습이 흉상이 황금형으로 뚜껑에 달려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도 새겨져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유력 정치인, 뭐 홍익표 대표가 갑자기 홍익표 향수라고 판매하면 이해 충돌로 난리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탄핵감 아니겠어요? 탄핵감입니까?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 정서라면. 우리나라라면 탄핵이죠. 미국은 또 자본주의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우리나라도 자본주의예요. 우리나라 자본주의였어요? 그렇죠. 자본주의 우리나라 자본주의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주 리버럴한 자본주의죠. 우린 약간 도덕적 자본주의.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황야의 무법자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뭐 법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말이 곧 법이고 관세도 마찬가지고 이게 고무줄이단 말이에요. 50% 관세했다가 뭐 10% 관세했다가 또 어느 경우 무관세했다가. 근데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선 끝나고도 자기와 관련된 어떤 그 뭐죠? 그 뭐 이벤트적인 네. 그런 물건들 팔아가지고 장사했잖아요. 그리고 또 현직 대통령인데 향수를 팔아요. 그 향수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징성 있게 좀 저렴하게 파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돈은 한 34만 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오, 이거 비싸네요. 아마 이게 웬만한 명품 향수 못지않은 가격일 거예요. 용량이 좀 많이 들었나요? 그 모르겠어요. 그런 것 그런데- 같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동상이 더 커요. 케이스 근데 중에. 향수는 용량이 많으면 네. 사실 선호하지 않죠. 그래요? 예, 뭐 이게 뭐 탄산수도 아니고 네. 이제 그래서 그런데 저걸 공개적으로 뭔가 대통령이 오히려 발표를 하잖아요. 네네. 이런 향수가 출시됐다고. 네. 사라고는 안 했지만 사라는 의미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강렬하게 지지하는 강성 지층은 아마 또 살 겁니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을 벌게 되고 저는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으잖아요. 내부 정보 관련해서 그 계속적으로 뭐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여러 가지를 네네. 뭐 국가에서 사들이겠다. 그걸 발표하기 전에 이미 트럼프 일가랄지 트럼프와 관련된 회사들이 이걸 샀다가 또 뭐 어느 정도 뭐 몇천억의 수익을 거뒀다 뭐 이런 네.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 이게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참 보통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의 리더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우리 기준에 의하면 좀 청렴하고 그다음에 국가와 국익,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트럼프를 보면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고 트럼프 자산 증가 우선주의 마치 그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성춘 부의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 뿐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향수, 이재명 샴푸 이런 거 출시한다고 하면 아마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난리 뭐 가정으로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재산이 로이터 측에 따르면 거의 2조가 넘거든요. 진짜 부자네요. 예, 그러니까 2조가 넘는 사람이 왜 굳이 저런 걸 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주변에 아주 좀 돈이 많은 친구한테 그 제 친구 한 명이 물어봤어요. 야, 넌 돈도 많은데 왜 밥 한 번 안 사냐? 이러니까 밥을 안 사니까 돈이 많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트럼프도 사람들이 야, 저렇게 재산이 2조가 넘는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니까 돈이 계속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트럼프는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저 타이밍에 갑자기 트럼프 향수가 왜 나왔을까? 지금 사실 트럼프가 2기 정부 출범한 다음에 속속들이 하는 것들이 잘 안 됐거든요. 관세 이거 결국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되면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안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그 전쟁에 대해서 본인이 좀 나서서 뭔가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제 문제 뭔가 하나 해결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갑자기 이제 향수 팔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럼 트럼프가 관세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뭔가 국가적 뭔가 대통령으로서 성과를 낼 때마다 또 저렇게 네. 국민을 상대로 전 세계 국민들을 상대로 저렇게 사업 비즈니스맨의 면모를 또 보여줄 것 같은데 참 우리나라 정서와 너무 다르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이해 못하는 행동일 텐데 미국이 워낙에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자유 계속 자유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저렇게 비즈니스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도 이 외교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해야 되잖아요. 아직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못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정상회담 할 때 국익을 위해서 착 빅토리 45 착착 뿌려주고 전화했어 트럼프 폰 딱 받아주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네. 자, 동의하셨어요?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미국 FBI가 이 북한 사람들 공개 수배를 때렸습니다. 왜 이 북한 사람들을 공개 수배한 걸까요? 이들의 정체는 누굴까요? 만나보시죠. Wanted, 이 공개 수배죠.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By the FBI예요. 자, 500만 달러 포상금이 걸렸습니다. 김관진, 27살, 김강태복, 28살. 나이보단 좀 더 있어 보여요. 정봉주, 28살, 장남일, 26살. from DPRK는 북한입니다. 2021년에서 지난해 10월까지 80여 명이 북한인들이 미국인의 신원을 도용해서 100개 이상의 기업에 위장 취업했다라는 겁니다. 가상화폐 접근 권한을 얻은 후에 탈취했다. 무려 91만 5천 달러어치를 탈취했다는 겁니다. FBI, 연방수사국이 이들 북한인들의 현상 수배에 나섰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인 신분 숨기고 미국인 신분을 훔쳐서 취업한 다음에 가상화폐 빼돌렸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FBI가 공식적으로 특정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수배를 했다는 것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북한은 IT 전문가들을 김책 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거 양성을 합니다. 그 유명한 김책공대요. 그럼요.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을 뽑아서 양성을 한 다음에 해외에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중에 일부는 중국의 대도시 센양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상해 같은 데 가서 이른바 우리식으로 하면 게임방 있죠. 게임방 같은 데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상당수는 한국의 게임망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의 지시가 내려지면 한국의 정치 관련해 댓글을 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북한에서 수재네요. IT 수재들. 수재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베이징이나 상해 특정 지역에서 몰려서 합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 지금 저 4명은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에 들어가서 합숙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IT 관련된 직원들은 미국 회사에 취업해서 이제 해외에서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신분을 도용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영어를 꽤 한다는 얘기네요. 북한의 엘리트들 보면 틀림이 없지요. 예. 영어를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가 있었고 지금 저런 케이스가 한두 사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뭐 중국어는 기본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을 기본으로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상당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관련 사이트에 들어와서 돈을 벌거나 해킹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런 류의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해킹 집단으로 따지는 것이 전문가들 볼 때는 러시아 해킹 집단과 북한의 해킹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도 많은 해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이제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과 네. 또 주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안용환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홍 대표님 한번 이 정보기관과 함께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저 미국이 공개 수배를 때린 북한의 IT 인재들이 이 중국의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중국계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한 다음에 미국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한 경우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가 국내의 어떤 범죄 조직과 같이 결탁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납품해서 만들어주고 우리 조직으로부터 돈을 벌어들인 사건을 제가 이제 심층 취재한 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놀라울 정도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좀 그 현황 얘기는 안영환 의원님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역사 얘기를 좀 해드리면 북한이 저런 ICT 인력을 본격적으로 그 양성하기 시작한 건 2000년 초반부터입니다. 제가 평양을 그때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 평양을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2005년 6년경에 그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평양에 그 저런 디지털 인력을 개발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가장 어린 친구가 한 12~13살부터요. 한 20대 초반까지 굉장히 그 소위 북한의 그 가장 똑똑한 친구들을 거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서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필요하면 중국이나 이렇게 해외에 보내서 그 해외에서도 교육받게 하고 이런 기회를 줬고요. 또 그 당시에 그 ICT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이 꽤 양성화돼 있었어요. 한국하고도 했고 남북 교류협력 차원에서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있었는데 네. 주로 이 북한의 디지털 인력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중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 또는 뭐 기타 외국 기업에 납품하는 형태인데 상대적으로 노동력도 그 싸고 그 저가에 그런데 아주 그 기술력은 높았어요. 근데 그런 그 ICT 기술협력이나 경제협력이 최근에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가 2010년도 이후에 본격화되면서 다 그 공식적인 정상적인 활동은 다 맡겼겠죠. 금지가 돼서 예, 그런데 이렇게 음지로 가는군요. 그렇게 되면 저 인력들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저런 인력들을 계속적인 외화벌이를 하려고 할 땐 음성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범죄적인 걸로. 그래서 아마 이럴 거예요. 외국의 중국이나 또는 한국에서 일부는 저 사람들이 북한 사람인 줄 알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북한 사람이나 이런 관계없이 저런 음성적인 또 범죄적인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박 프로그램 가장 싸게 잘 만들어주는 사람하고 거래하잖아요. 아마 북한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북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브로커가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외국인,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국 사람의 경우가 높을 텐데 중국 또는 제3국의 브로커들이 북한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나 그 미국계 기업들이 그 직접적으로 그 접촉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있어요. 저 그 사람들 브로커들이 관련해. 꼭 이름이 뭐 마이클 홍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국계 뭐 미국인 이런 사람들 브로커가 꼭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중국계죠. 네. 중국계인데 미국하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런 사람들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저런 그 어떤 이 디지털 범죄 행위를 차단하는 국제사회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직접 취재했던 그 아까 그 사례, 그러니까 저 북한의 IT 해커 조직과 국내 범죄 조직이 결탁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던 걸 우리 정보당국과 수사당국이 이 덮쳐서 일망타진했던 사례를 제가 직접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국내 범죄 조직이 너무 싸고 실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계 이런 불법 조직인 줄 알고 거래를 하다가 이 사람이 중국말 뭐 영어로 하다 답답하니까 조선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 조직도 야 이거 내가 그냥 불법 도박으로 하다가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겠다. 라고 겁을 먹어서 우리 정보기관에게 술술 불었던 사례를 제가 직접 취재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 조심해야겠습니다. 뜨거운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사망 선고 직전 코마 상태다. 의사 출신 안철수. 내가 메스 들겠다. 보수 정치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할 것이다. 오, 굉장히 의지가 막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그 고름과 종기가 누구냐? 당내에서도 논란일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최소한 60일은 보장이 돼야 된다. 만약에 전대가 8월 중순에 마친다고 하면
아마도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혁신위원장을 안철수 의원이 맡았는데 굉장히 고강도 뭐랄까요? 이 혁신의 의지를 불태웠어요. 전당대회 60일 안에 안 연다. 종기 고름 짜겠다. 내가 의사니까 메스.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위원장이 아마 할 수 있는 기간이 뭐 60일 얘기하는데 한 40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8월 13일을 임시적으로 이제 전당대회 하겠다는 취지로 네. 추진을 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런데 지금 당 자체를 보면 완전 이제 친윤들이 완전 당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송호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을 왜 혁신위원장을 시켰을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철수 의원은 친윤은 아니에요. 그러면 친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혁신의 이미지를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을 시켰는데 안철수 의원의 각오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뭐 고름종기 아마 고름종기가 뭘 의미하는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근데 고름종기를 어떻게 보면 도려낼 수 있는 메스가 할 수 있는 근데 안철수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당내에 본인의 어떤 세력이 없잖아요. 지금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거든요. 또 당원의 지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의원이 과연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혁신위원장이면 혁신위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혁신위원도 사실은 현역 의원들에서 과연 혁신으로 들어올 사람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친윤의 어떤 잔존 세력이 기득권이 안철수 의원을 좀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게 아니냐. 그럼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의지에 대해서는 뭐 박수를 보냅니다. 아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국민의힘에 사실은 좀 안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친윤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 한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당대회 때 과연 당대표로 누가 출마하느냐를 봐야 할 것이고 또 누가 당선되느냐를 봐야지 국민의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당대회에 주요 주자 중 한 명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도 야당 안팎에서 관심사입니다. 친한 정성국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신중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당의 상황에서는 일단 나가지 말라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보면서 대표가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나오지 않는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내가 대표 나갔을 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고 이런 불리함이 있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국민과 당을 위해서 일할 시기가 맞느냐 때가 맞느냐 정치인으로서의 그 어떤 감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친한계가 아닌 친윤계 권영세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기대 걸 인물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걸 무슨 자극적으로 새벽에 쿠데타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고 우리 당에 기대를 걸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구나. 아주 뭐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당원 모집을 그때 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과연 맞는가 싶고 한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이 무슨 뭐 윤핵관이 어떻고 무슨 친윤계가 어떻고 뭐 거기 기득권까지 얘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그분들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성신 부의장님, 지금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한 쪽이 있고 친한계에서도 나가지 말지 부정적인 게 더 많다. 한동훈 전 대표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어떻게 보십니까?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와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아마도 고민하는 지점이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왔을 때 지금 당 주류인 친윤 세력의 후보를 이기지 못할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지금 사실 민주당이 여당인 상황에서 바로 1년 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죠. 지방선거를 또 승리로 이끌지 못했을 때 책임을 또 다 오롯이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마 상태라고. 지금 손을 안 대면 죽어요. 지금 사실 죽군 다음에 당권을 잡으러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코마 상태인 상태에서 저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저는 이거를 적출하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매스를 쥐어주는
그 사람들이 지금 친윤인데 그 사람들이 메스를 제대로 지어주겠습니까? 아마 갑자기 숟가락 지어줄 겁니다. 메스 하면 갑자기 숟가락 지어주기 때문에 적출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차기 당대표가 뭔가 그 메스를 제대로 들고 다시 예. 적출하는 그런 과감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건데 메스 했는데 숟가락을 준다 옆에서. 그렇죠. 왜냐면은 메스 주면은 자기들을 적출할 건데 친윤들이 메스를 주겠어요? 안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가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 주류 세력들을 적출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 비주류 세력들 중에 그거 할 만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러면은 과감하게 승부를 걸어야지 만약에 지금을 건너가서 나중에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를 고민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코마 상태 그 다음 더 최악의 상태까지 갈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근에서는 그걸 좀 걱정할 것 같아요, 홍 대표님. 나왔다 안 됐을 가능성에 대한 굉장한 좀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걱정하겠죠. 떨어지고 나면 내상이 클 테니까. 근데 정치는 그런 거 내상을 너무 걱정하면 안 됩니다. 뭐 꽃길 깔아놓는 게 어디 있어요? 100% 당선된다고 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을 안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정치로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다음에 대표가 되면 대표가 되는 대로 또 정치적 성장에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당의 어떤 극단적인 세력 그리고 특히 친윤 이 당권파들하고 좀 더 강하게 싸울 수 있는 결기가 좀 있어야 돼요. 인적 쇄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하피플 3인방까지 전해드렸습니다.